혹시 한겨울 아주 고요한 산사에 눈이 소복이 쌓인 풍경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오히려 거대한 불길을 잠재우는 듯한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죠. 이게 바로 동양 철학의 아주 오래된 원리, 수국화, 즉 물이 불을 이긴다는 이치입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과연 한 방울의 지혜가 저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불길을 다스릴 수 있을까? 오늘 저희는 이 지혜와 열정, 이 두 거대한 힘이 대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그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수국화의 진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. 이게 그냥 물이 불을 확 꺼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거든요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물, 그러니까 지혜와 통제가 불, 즉 열정과 팽창의 에너지를 잘 다스려서 아주 생산적인 균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. 파괴가 아니라 조화로운 제어를 통한 창조, 바로 이겁니다. 이 두 힘이 뭘 상징하는지 비교해 보면 개념이 훨씬 명확해져요. 물은 지혜, 통찰, 조절처럼 안으로 향하는 차가운 에너지고요. 반면에 불은 열정, 발산, 충동처럼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뜨거운 에너지죠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힘이 어떻게 만나고 부딪히고 또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? 저희는 이 수국화라는 동양의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세계의 렌즈로 들여다볼 거예요. 베르그송의 생명철학, 들레지의 욕망이론, 그리고 심지어 닐스 보어의 양자 물리학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 렌즈입니다.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. 베르그송은 생명의 약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힘이 어떻게 스스로를 다 태워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. 베르그송의 관점이 저기서 정말 재미있어요. 그는 생명의 약동, 즉 생명력이 그냥 막무가내로 뻗어나가는 힘이 아니라고 봤어요. 오히려 그 힘이 어느 순간 과도한 팽창을 멈추고 안으로 방향을 틀어서 스스로를 조절한다는 거죠. 그러면서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수국화의 원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. 베르그송의 생각을 세 단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. 첫째, 생명의 약동이 창조적인 에너지로 막 밖으로 팽창해요. 이게 바로 불의 단계죠. 둘째, 그 힘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한 부분을 조절합니다. 내면으로 향하는 물의 단계인 셈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균형 잡히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. 자, 베르그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좀 더 현대적인 철학자 질 들레즈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. 들레즈는 이 개념을 욕망이라는 치원드로 재해석하는데요. 혼란스럽기만 한 에너지가 어떻게 구체적인 창조물로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. 들레즈에게 수국화는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. 끝도 없이 흐르던 욕망의 에너지가 그 과도한 질주를 멈추고 안으로 모여들어서 배치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, 형태가 없던 욕망이라는 불이 구조와 형태라는 물을 만나서 비로소 세상에 실제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. 들레즈의 아이디어, 용어는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과도한 탄력토화, 욕망이 정해진 길 없이 마구 뻗어나가는 불의 상태입니다. 둘째, 새로운 배치가 형성돼요. 이 흐름을 딱 포착해서 특정 구조로 재편성하는 물이 개입하는 단계죠. 그리고 그 결과 형태 없던 에너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. 철학의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로 한번 훌쩍 뛰어넘어 볼까요?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 닐스 보어의 관점을 통해 이 원리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보아의 설명을 들으면 아!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. 그는 수국화를 양자장, 그러니까 에너지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비유합니다.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입자, 즉 불처럼 들떠있던 입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, 물처럼 차분한 상태로 안정화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. 이 과정을 통해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제어되고 정보는 보존되죠. 이게 그냥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라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 원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이 양자 균형의 원리도 똑같이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. 첫째, 입자가 들떠있고 불안정한 높은 에너지 상태, 즉 불의 상태에 있습니다. 둘째, 입자가 과도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낮은 에너지 상태, 즉 물의 상태를 찾아요. 그 결과 혼란은 줄어들고 질서와 정보가 보존되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
자, 이제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꿰어볼 시간이에요. 세 명의 사상가가 어떻게 하나의 보편적인 균형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베르그송은 과도한 팽창이라는 불의 문제를 내면적 조절이라는 물로 다스려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죠. 들레즈는 과도한 탄력 토화를 새로운 배치로, 보어는 높은 에너지 준위를 하향 안정화로 해결합니다. 쓰는 용어는 다 다르지만 결국 생명, 욕망, 에너지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. 수국화는 그냥 동양의 낡은 개념이 아니라 지혜와 통제를 사용해서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의미 있는 결과물로 바꾸는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것. 생명 철학, 현대 철학, 양자 물리학이 모두 같은 패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. 이게 바로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. 자, 그럼 이 엄청난 원리를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현암 선생의 말처럼 지혜의 힘이 열정의 과함을 다스리듯이 우리 삶 또한 내면의 지혜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마침내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물의 지혜가 필요한 불은 무엇인가요? 어쩌면 그건 넘치는 열정일 수도 있고 주체할 수 없는 욕망 혹은 불안정한 에너지일 수도 있겠죠. 이 수국가의 원리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